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2020년 이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마지막 신청 기한이 12월 1일까지라서 그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최 대표 TV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세청 보도자료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12월 1일까지입니다. 자, 신청 대상은요,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마무리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위해서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입니다. 자, 신청 기한은 말씀드렸듯이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라고 국세청에서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요,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휴대전화 그 스마트폰 앱이죠. 손택스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심사 및 지급 기한은 12월 1일까지 신청하시게 되면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요? 라는 거죠. 근로장려금은 뭐 아시다시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고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죠. 출생 연도로 보면 2001년 1월 2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신청 자격은요, 가구별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녀 장려금은 가구별 지급함으로 1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하고 있는 표를 보시면, 뭐 단독 가구, 그 다음에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고,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단독 가구로 해서 기준을 보시면 되고,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에 해당이 되고요.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가구별로 단독, 호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이제 요건이 다르니까 요 밑에서 다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득은요,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액을 보면요, 아까 위에서 봤던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나눠지죠.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는 4만에서 2천만 원 미만, 그리고 호벌이 가구는 4만에서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에서 3,6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고 기준을 삼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재산은요,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재산을 총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급액과 지급 시기는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에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한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려금 지급액 범위는 여기도 똑같이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구분해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나눠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내려보셔서 지급 시기를 보실게요. 지급 시기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시고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 통지문은요, 우편으로 알려드리고요. 자동응답 시스템 손택스,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안내문이 없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것인가요? 라는 그런 궁금증인데, 우선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자동응답 시스템이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손택스나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손택스는요, 스마트폰 앱이고요. 들어오셔서 근로자녀장려금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중간에
안내 대상 자격 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홈택스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라는 그런 클릭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좀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건데,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하셔라. 그래야지만 신청하고 지급받는데 좀 편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작성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 90%를 지급한다. 그리고 밑에 표에 보시면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하고요.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서 신청 금액과 지급액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기가 의심되면요, 바로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그 다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붙이면은요, 신청 방법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 응답 시스템은 1544-9944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이용 시간은 6시에서 새벽 12시, 밤 12시까지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순서대로 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인증 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고, 신청 1번 누르시고, 개별 인증 번호 입력하시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려면 1번, 이렇게 순서대로 표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쭉 따라서 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택스는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4시, 새벽 12시, 밤 12시까지니까 이용 시간은 똑같고요. 모바일 신청, 앱이 일단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출에 근로자녀장려금을 누르고 정기 부분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신청하기를 누르고 안내되는 그 멘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홈택스도 이용 시간은 6시부터 12시 똑같고요. 인터넷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PC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신청 제출에 정기 신청 화면 바로 가기를 눌러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대로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해가지고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소득 재산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요.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소득은 2019년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그 기준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 1일 기준이고요. 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죠. 아까 이제 18세 미만.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헛벌이 가구랑 맞벌이 가구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침 3에는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2019년 근로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따라서 있으면 이제 내가 단독 가구인지 헛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 뭐 신청이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있습니까? 그래서 yes 그러면 요 밑에 따라서 화살표대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청 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침 네 번째 보시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에서 이런 식의 안내문이 집으로 발송이 된다라고 참고적으로 보시라고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부침 다섯 번째는요. 기한 후 신청 시 주요 문답 사례입니다. 여기서 질문과 답변이 있으니까 요 내용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쭉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좀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는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라는 거죠. 자, 기한 후 신청 기간은 5월 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이며 올해의 경우는 12월 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한 후 신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죠. 기한은 2020년 12월 1일, 이제 2020년 마지막 신청 기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례 두 번째는요.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했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자, 올해
9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근본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례 세 번째는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사례는요.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겁니다. 근본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2019년 기준이므로 신청 요건을 모두 갖췄으면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사례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여섯 번째, 허위로 작성한 근로소득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고요. 하루 해당되는 가산세를 당연히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로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2020년 마지막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12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자주 하는 질문 6가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 참고하시고요. 최대표TV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고 좀 유익한 정보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